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48번째 시간으로서 화이자 모더나의 그 코로나19 백신 제조의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 파미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그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 그 대박 투자의 길 39회 지난해 12월 10일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이미 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 주가가 2650원이었는데 그 후 12월 16일 날 21,150원까지 약 2.4%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향 조정을 받아갖고 14,000원까지 떨어져서 약 32% 정도의 그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식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파미셀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그 코로나19 백신의 원료가 되는 뉴클리오시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투자자는 어떤 관점으로 평가해보고 재의미해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미셀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본으로요. 화이자 모더나의 그 코로나19 백신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17일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그 문정훈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있고 나서 그날은 반짝 이 회사 주가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미셀은 지난 2월 16일 국내 기업과 mRNA, 이 mRNA는 메신저 리보핵산을 말합니다. 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제조에 쓰이는 원료인 엠페이지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코의 약자입니다. 엠페이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초도 물량 주문 접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미셀은 고품질 고순도 엠페이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으로서 2020년에 미국 넥타 테라퓨틱스와 70만 불 상당의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적이 있죠. 또 엠페이지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향후 추가 계약도 지속적으로 기대된다고 이렇게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한 60억 정도 인구가 되죠. 이 사람들한테 모두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원료가 되는 뉴클리오시드 엠페이지 같은 물질은 계속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변이 코로나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원료는 앞으로도 그 수요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미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작년이죠. 작년 경영 성적이 아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019년에 20억 원 대비해서 260%가 늘어난 772억 원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2019년에 325억 원보다 16%가 늘어난 377억 원이 됐고요. 따라서 순이익도 37% 늘어난 59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그 재무제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비쌀 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얘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매입 구간에 이제 오지 않았나. 최근 3개월 내 최고가 대비해서 약 33.7%가 떨어져서 매입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파미셀이 이 원료의약품 뉴클리오시드나 엔페이지 같은 이 원료의약품 수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서 생긴 늘어난 수익을 가지고 얘네들 본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 파미셀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2011년은 세계 최초로 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진 회사가 설립된 것은 1968년 8월이고요. 그리고 1988년에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강남구 언주로에 있고요. 대표는 김현수라고, 이분이 의사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도 했고 이제 기업인이 됐죠. 그 줄기세포 클리닉 원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1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을 보면은 바이오 케미컬 사업, 여기에서는 차세대 신약 개발에 필요한 원료의약 중간체를 개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뉴클리오시드는 세계적인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나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가 미국의 서머피셔, 독일의 머크, 중국의 홍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페이지라고 했고 바이오 의약품을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화합물의 원료죠. 이 엔페이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클리오시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를 비롯한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은 바이오 제약 사업, 원래 이게 본업이거든요.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각종 난치병이나 퇴행성 질환의 완치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들면 간경변 치료제 셀그라멜시라래죠. 여기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거의 이제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네요. 만약 이런 게 임상 3상에서 완전히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 셀그라미디라고, 이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면역세포 치료 백신, 이건 임상 1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중증 폐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셀그람 AK가 있는데, 요거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의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그 공고문이 얘네들 그 파미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은행이나 제대은행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의 그 과학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큰 세 번째, 그 파미셀의 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을 봤더니 얘네들이 매출 증가율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그 2018년은 전년 대비 12.7%였는데 2019년에는 이게 14.4% 좋아졌고요. 2020년 작년에는 16%로 좋아졌어요. 이제 매출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수익성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2017년에는 적자였고 2018년은 0.9%였고요. 영업이익률이 2019년은 6.2%로 개선이 됐고 2020년 작년에는 19.1%, 상당히 좋죠. 이제 19.1%까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요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매출액이 377억 원, 그래서 2019년에 325억 원에 비해서
16%나 늘어났고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2019년에 20억에 비해서 72억 원으로다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260%나 증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9.1%나 됐고요. 그 다음 순이익도 이러다 보니까 2019년에 43억에서 59억으로 37%가 늘어났고 순이익률도 15.6%나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보니까 원료의약품 부문 매출이 아주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2배나 증가했고요. 엔페이지도 94%나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더욱더 고무적인 일은 금년 내에 울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 매출 확대가 가속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106억 원을 투자해서 울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증설 중인데 이 울산 공장이 완공되면은 뉴클리오시드 이런 거를 연간 16톤을 생산할 수 있고 매출이 현재 184억 원인데 이게 한 3배 그럼 얼마죠? 한 580억 거의 600억까지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은 부채 비율이 20%고 당좌 비율은 714%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이렇게 예상이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로요. 파미셀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면은 좀 매우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바이오 의학 이쪽 기업들이 주로 고평가되어 있는데 얘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투자하는데 약간 약점이긴 하네요. 주당 순이익을 보면 2019년 말에는 72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주가 수익비 per PER이 무려 117배나 됐는데 2021년 2월 19일자에는 얘가 그 주당 순이익을 EPS를 다시 계산하면 금년도 그 경영실적 공편 작년도 2020년 경영실적 그 공시한 거 이게 잠정실적이거든요. 아직 그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잠정실적이라는데요. 외부 회계감사 끝나고 주총 끝나면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걸로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EPS가 98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수익비가 159.7배 약 160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장에서 얘의 그 미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퍼가 고프면 좀 약간 부담이 되죠. 그런 걸 감안해 두시고 말씀을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가 수준을 보면 3개월 내 최고가가 23,600원. 이게 작년 11월 19일자였고요. 최저가가 14,000원. 그래서 2월 1일자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현재 2월 19일 날은 15,650원이라 갖고 최고가 대비해서 23,600원 대비해서 33.7%가 떨어져 있고요. 최저가 14,000원 대비해서는 11.8%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코로나19의 그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그 제조 원료를 생산한다는 게 아주 큰 투자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꿈의 신약으로 불리죠. 그 줄기세포로 만드는 그 강경변, 강경화 그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 갖고 이게 만약 최종 개발이 성공하면은 주가가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부담감, 약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작년에 제가 방송했을 때 이 주식을 사갖고 있던 분은 이미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한 30%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에 주목해 갖고 15,000원 미만대로 주가가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사서 매수 단가를 낮춰 갖고 18,000원 이상 아니면 20,000원 이상 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매입 구간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분할 매도한 후에 1차적으로 18,000원 가면은 한 30% 정도 매도하시고
2차적으로 2만 원 정도 가면 한 4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20%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평가에는 성장주인 만큼 투자 비중은 5% 이내로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조금만 가져가시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니까 투자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애청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